아름다운 섬진강을 배경으로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곳 하동. 십리 벚꽃길과 화개장터, 하동 녹차는 전국적으로 유명하죠. 그래서인지 사철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하동인데요. 하동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지역 역사문화 탐방 경남 어디까지 가봤니 하동편. 지금 출발합니다. 고고! 하동 역사탐방 첫 번째로 온 곳은요, 바로 쌍계사입니다. 쌍계사에서도 저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입구 쪽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 예. 네.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큰 이 바위가 저를 반기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 돌과 또 한 인물이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 신라시대 슈퍼스타 최치원 네, 최치원. 하고 이제 이 돌이 바위가 관계가 있는데요. 네. 예, 최치원 선생이 여기에다가 이제 글자를 새겼다고 합니다. 여기 쌍계, 성문 이렇게 이제 두 자씩 새겼다고 이제 그러죠. 어떤 사람은 이제 글자체가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썼다고 하기에는 좀 졸렬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훌륭한 인물은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 그렇게 겉보기는 졸렬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이거는 이제 정식으로 붓을 들어서 쓴 글씨가 아니라 네.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쓴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하동 사람들의 최치원 사랑 이거는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최치원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네. 쌍계사로 한번 발걸음을 옮겨볼까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가시죠. 네. 아, 이게 저희가 이제는 쌍계사 사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이곳에서는 예. 우리 최치원 선생님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오, 대체 어디에 있나요? 하동, 최치원 이 네.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거는 신선 전설입니다. 예. 일단 저쪽 길로 해가지고 저 위로 이어지는 길은 끝에 불일폭포가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등산로, 대중적인 등산로입니다. 네. 그렇게 가다 보면은 중간에서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환학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환학대? 예. 무슨 뜻인가요? 부르는 거 소환 할 때 환자. 아. 학을 불러가지고 우리 최치원 선생이 타고 날아갔습니다. 어머. 근데 네. 그 자리에서 또 여기에 이제 유명한 비문이 있는데 그 비문을 직접 쓰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리로 그 불일폭포 구경하러 가는 길에 네. 한번 들러서 눈길을 한번 줘도 좋을 그런 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뒤로 비 하나가 세워져 있는데요, 선생님. 예. 이 비의 이름이 진감선사 탑비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진감은 요 쌍계사를 창건하신 스님의 이름입니다. 성함, 네. 법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사는 이제 그 스님을 높여 부르는 말하자면 대사님 뭐 네. 이렇게 그렇게 보면 되고, 탑비는 그 선사의 공적을 비 형식으로 새긴 탑, 뭐 비를 세운 탑, 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탑이 앞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최치원 선생님과 관련이 있는 그렇죠. 비인 건가요? 예, 당시 왕명을 받아가지고 네. 최치원 선생으로 이야기하자면은 그 당나라 그때 신라 말기 그 당대에서는 어떤 세계적인 인재였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제적인 슈퍼스타로 대접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왕명을 내려가지고 저 진감선사의 공적을 기록하라 이렇게 된 거고, 네. 그 왕명에 따라 가지고 본인이 쓰고 새긴 거죠. 새긴 것까지 한 건 아닙니다. 본인이 쓴 거죠. 그러면 이 그 탑비 안에 쓰여진 내용이 선생님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럼 뭐 네. 당연히 이제 그 진감선사 일대가 들어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쌍계사에서 무슨 일이 초기에 벌어졌는지, 이제 쌍계사가 창건되기까지 과정,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쭉 수술하다 보니까 최치원 선생이 갖고 있던 유불선에 대한 생각들,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다 담겨 있는 거죠. 이야. 예.
이곳에 빠질 수 없는 곳이죠. 오늘 역사 탐방의 마지막 목적지는 바로 토지 소설에 나오는 곳이죠. 최참판댁입니다. 선생님, 예. 이 뒤에 이 고택이요. 예. 실제 고택인지 아니면 드라마 세트장인지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할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정답은 무엇일까요? 좋습니다. 고택 같은 드라마 세트장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만큼 네. 일반 고택이라고 해도 될 만큼 아주 잘 지어져 가지고 네. 드라마 여기서 찍은 드라마나 영화가 인기가 떨어지면 보통 같이 이제 세트장도 없어지긴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영화나 드라마가 여기서 계속 이제 생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진짜 육안으로 봐도 너무 잘 지어진 것 같아요, 선생님. 예, 맞습니다. 제가 여기 오니까 왠지 서희가 된 느낌도 드는데. 예, 네. 맞습니다. 일단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와가지고 네. 6월이가 됐다든지 네. 9월이가 됐다는 친구는 없었어요. 아, 그렇죠. 일단 네, 소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느낌으로 네. 최참판댁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그렇게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박경리 선생도 여기 와본 적이 전혀 없다고 그럽니다.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이 풍경을 전체적인 풍경을 본 게 전부 다라고 그럽니다. 그걸 바탕으로 삼아 가지고 이런 데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구상을 해보면 좋겠구나 해가지고 이 이제 토지의 핵심이 그렇게 해서 탄생을 했다고 그럽니다. 보는 안목이 있는 거죠. 네. 예. 저희가 지금 앉아 있는 이곳이요, 최참판댁, 그러니까 서희의 아버지가 기거했던 최참판댁 중에서도 사랑채인데요. 선생님, 근데 네. 이 최참판댁의 실제 모델이 됐던 곳이 하동에 있다면서요? 예, 하동 악양면에 같이 있습니다. 예, 그 조시고가라 그러고요. 거기도 이제 요 골짜기에 천석지기가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다고 그럽니다. 대단한 재산가였는데 또 이 이제 최참판이 나중에 이제 불타서 죽게 되는데 그게 죽음에까지 이르진 않았지만 그 집안에 크게 불이 나는 어떤 그런 것까지 닮아 있다고 그럽니다. 아마 거기서 모티브를 꽤 얻었을 겁니다. 이 토지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영화로 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로 여러 번 만들었는데 혹시 몇 번 정도 만들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일단 선생님께서 힌트를 주시기를 여러 번이라고 하셔서 한두 번은 아닐 것 같고요. 어림짐작해서 한 4번? 맞나요? 예. 그 4번이라 하면은 이제 말하자면 10년이나 20년 이 정도 단위로 해가지고 매번 시대가 좀 갈릴 때마다 이렇게 만들어졌을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는 대단한 작품이라고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죠. 왜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설을 읽지 않고 온다면 그냥 이곳이 옛날 집 고택 정도로만 느껴질 텐데 소설 토지를 읽고 온다면 내가 소설 속에서 봤던 그 집이 이곳이구나, 거기가 여기구나라고 더 가까이 와 닿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하동에 온다면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이 최참판댁과 더불어서 이 마을들 한번 구경해보는 재미도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시기 전에 이 토지 소설이요, 우리 친구들이 좀 읽기 쉽게 청소년용으로도 나온다고 하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곳을 방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강추! 역사탐방 경남 어디까지 가봤니? 오늘은 아름다운 하동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쉽지만 하동에서의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 경남의 또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